반갑습니다. 오늘 정치발전소와 출판사 푸른숲이 같이 공동기획으로 진행하는 북라이브 시간입니다. 저희 정치발전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매번 이제 북라이브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굉장히 의미 깊은 책이 출간이 돼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독자분들이나 아니면 회원분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분들하고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이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마침 잘 기획이 돼서 저희가 이제 북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 직접 모셨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아주 길지 않은 시간 이야기 나누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나 소감이나 이런 것은 같이 또 들어보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도 그리고 온라인에도 그리고 아마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작가님이죠. 이 책의 이제 작가님인 산만 언니님 나와 계십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산만 언니입니다. 네, 산만 언니라는 이 일종의 아이디 같은 네, 건가요? 이게 닉네임. 닉네임이죠. 예. 특별한 의미가 있네요. 이게 산만하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내게 된 게 게시판에다가 올린 글 그렇죠. 네. 2년이 돼서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닉네임을 신중하게 안 적은 거죠. 예. 네. 이렇게 좀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좀 괜찮은 거 하는 건데 그냥 어렸을 때 별명. 어렸을 때 예, 별명.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좀 이따 이제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좀 얘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네네. 그때 올릴 때의 닉네임이 맞아요. 이제 네. 산만 언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그냥 따라 붙는 이름이 됐네요. 네. 네. 사실 오늘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라는 책인데 어떤 책인지 아시는 분들 또는 이게 이 단어만으로 산풍이라는 단어만으로 이런 걸 다뤘다는 얘기구나 이런 걸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나이대에 따라서 좀 생소한 그런데 최근 사실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 소재로 가끔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이따 얘기 나눠보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이제 사회자인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산풍 백화점 참사라고 하죠. 참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1995년 6월 29일이었고요. 서울 서초구의 서초 4동 당시에 1675-3번지 위치에 있던 산풍 백화점이라는 큰 백화점의 건물 한 동이 북측 건물이 완전히 이제 붕괴돼 버리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시각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어떤 시각적 충격을 받았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렇게 이제 건물이 붕괴돼 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만 501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도 6명.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6.25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5년이면 지금부터 한 25년, 6년 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 뒤에 얘기 나누겠지만 이 백화점이 당시에 강남 서초구에 있었던 백화점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부유한 이제 어떤 상징의 또 하나이기도 했고 백화점은 지어진 지 준공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던 백화점입니다. 이 사고에 이제 경험을 하신 거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생존자로 이제 또 이후에 삶을 살아오신 이제 분이 쓴 책입니다.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 비극적인 참사에서 살아남은 자의 사회적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좀 원래 책 맨 뒤에 보면 이제 참사에 이게 이제 아주 건조하게 적혀 있긴 하지만 제가 읽으면서도 사실은 좀 약간 이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막 500명? 사망자가 500명? 이게
당시에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다시 돌아봐도 너무 큰 그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책 이제 서두에 보면 이제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저는 사실은 그 기억을 어떻게 또 쓰시는 과정이 네. 다시 되새기기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어요. 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책에도 있지만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나 하는 후회도 많이 했어요. 네. 기억이라는 게 막 치매 노인들 보면은 막 진짜 막 소름 끼치도록 그날을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네. 옛날 일을. 그런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조금 다시 네. 불안 증세나 이런 게 좀 심해지고 그런 좀 쓰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그냥 읽기만 해도 쉽지 않은데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다시 이제 그날이 이제 떠오르실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원래는 이 글이 처음 이제 이제 지금 아마 책을 쓰시면서 많은 부분을 쓰셨지만, 다시 쓰셨지만, 첫 시작은 이제 화제가 된 거는 이제 이 제목 그대로 한 인터넷 게시판에 맞습니다. 글이 올라오면서, 그걸 직접 쓰셨던 그 글이 네네네. 올라오면서 이제 화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때 그 글을 쓸 때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그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글이 2018년도에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쓴 네. 글인데요. 세월호가 지겹다는 당신에게 산풍 생존자가 말합니다. 라고 게시글을 썼죠. 근데 그게 이제 엄청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어요. 근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는 삼풍백화점 사고를 겪었고 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세월호를 봤잖아요. 네. 2014년부터. 이상하다. 음. 왜 저렇게 되지? 이상하다. 그리고 또 2014년에 또 공교롭게 세월호 팽목항에 갔단 말이에요.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 팽목항에 갔다 오고 나서, 그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20대 초중반 내가 산풍 사고를 겪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외에 새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회사나 뭐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산풍 생존자라는 걸 몰라요. 네. 특별한 몇 명한테만 얘기했지.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가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산풍 사고 생존자다 이러더라고요. 원래는 얘기를 안 하다가,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그 14년에 봄에 가서 그 장면을 보고 와서는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안 지워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광화문 오가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왜 이럴까. 그러다가 그래도 참았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참았어요. 왜냐하면 일상을 겨우 그렇죠. 잘 해서 나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밖에 아우팅하고 막 커밍아웃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슬픔을 다시 주목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노란색도 지겹다. 그리고 막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이제 발언들을 하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슬픔인지 아냐. 그렇게 이제 화가 나서 쓴 글이에요. 근데 네. 자유 게시판, 저는 이제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을 이제 재밌는 거 올라오면 이렇게 그냥 클릭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거기가 이제 그 화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딱 썼는데, 그냥 전 진짜 단순하게 유가족들한테 안 사네. 저 여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좀 통했는지 엄청 그 게시물이 조회수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딴지일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음 날은 거의 뭐 SNS에 도배가 되더라고요. 예. 참을 수 없어서 쓰게 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라는 것을 지겹다, 또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이제 그 비극적인 어떤 참사에 네. 경험이 있었던 분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썼죠. 그리고 이제 워낙 화제가 됐고, 사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참사의 어떤 규모나 또는 그 참사의 사람들이 받은 슬픔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20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네, 겪으신 거고, 20살. 예. 네, 다시 20살, 네. 재수 시절에 네. 겪으신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본인이 뭐 자각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네. 굉장히 힘든 어떤 네네네. 시기를 지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상을 되찾는 과정은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어렵게- 투쟁을 하신 네, 건데, 맞아요. 예. 일상을 회복하는 네, 투쟁을 하신 일상을 건데, 회복하려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4년에 이제 진도를 내려가신단 말이에요. 네. 세월하게. 그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갔었어요. 많은 그쵸.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네. 네, 아니, 어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치유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이나 지난 일이고 제가 세월호를 본다고 해서 제 트라우마가 다시 발현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만했죠. 자신감 있었어요 그때는. 충분히 나는 네, 일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지금은- 어려움 끝에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일상성을 회복했고,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도 음. 많이 안정이 됐으니까 내가 세월호를 보고 온다고 해서 내가 일상의 루틴이 깨지거나 뭔가 달라지지 않을 거야라는 오만했죠. 근데 정신과 선생님은 가지 말라더라고요. 아, 네. 근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그 세월호 막스 앞에 진도체육관 앞에 이제 그 부스를 차려서 뭔가를 지원을 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차출돼서 이제 가는 건데 네. 팀장님이 시켜서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 사실은 삼풍백화점 땡촌자인데 그런 데 가는 거 싫어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것도 말하기 싫기도 하고 그냥 그래도 사실 빠지려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뭐 있죠. 그렇겠죠. 근데 그냥 뭐 그냥 가지 뭐 또 시키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네네. 의외로.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냥 또 얘기하느니 그냥 가지 뭐. 그리고 갔다 왔는데 그게 너무 그날에 받은 네. 그런 현장감 그리고 그 슬픔, 그 비극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로 보고 글로 보는 거랑 이렇게 또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겪은 완전히 거랑 다르죠. 또 그리고 또 제가 20살에 겪었고 그때가 그 친구들이 18 그쵸.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유가족들한테 감정이입이 되고 사고 진도체육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왔더니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 지겹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상금 얘기하고 돈 뭐 이런 얘기하고,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건 아닌데 왜 그럴까. 그래도 꾹 참았죠. 그러다가 2018년에 안 되겠다 또. 근데 누군가 요새 사람들이 그러는데 말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누가 이렇게 옳은 얘기하면 이렇게 자격 논란이 끝이 없잖아요. 그쵸.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얘기하냐. 그래서 이렇게 말 선뜻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 나는 이미 겪어봤어. 니들이 말하는 자격. 네. 나 적어도 나 나는 있어. 있어. 이렇게. 이거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네. 나 자격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 그랬더니 그러고 했죠. 그랬더니 정말 그때 너무 따뜻한 경험이었던 게 저는 막 악플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월호를 혐오하는 줄 알았어요. 지겨워하고. 그러니까 그 즈음에 2017년도 막 총선 이럴 때는 막 안산 단원구 이런 데서 막 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름 하도 갖고 모르겠는데 거기서 다 되고 막 이런 충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의 민심이 돌아섰구나. 사람들이 세월호에 감정이입 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 글이 그렇게 SNS를 막 거의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나 같은 마음이었구나.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못했구나. 대신 이렇게 연대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책에도 나오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처음으로 생각해 본 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쓰시잖아요. 삼풍하고 세월호는 왜 달랐을까? 네. 뭔가 이제 후에 네. 벌어지는 일들이 네. 무엇이 달랐을까? 사실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책을 읽으면서 처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삼풍 생존자들한테 왜 그렇게 그런 무슨
그런 얘기들 안 했고 마치 전 시민들이 모여서 그럼요. 뭐 예. 사실 이런 거 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예. 있지만 또는 우리가 놓친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사실 그런 기억은 없거든요. 그쵸,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뉴스를 봤으면 나도 제가 만약에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었으면 그냥 잊었겠죠. 근데 저는 그 일을 겪었고 내가 받았던 시민들의 환대 그리고 내가 받았던 국가의 태도 네. 내가 받았던 뭐 보상 같은 것들이 너무 근데 그땐 당연했는데 저는 그 기록이 있어서 당연히 세월호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산풍 사고 무너졌을 때 막 진짜 뉴스에 계속 기억하실 거예요. 뉴스에 네. 2, 3주 동안 내내 나오고 솜방망이 쳐버릴지라도 막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사람들 끌려가는 7년 거 받았죠. 예.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보여주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시민들이 다 같이 저 나쁜 놈들 막 이렇게 같이 욕해주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긴 했지만 나 피해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마치 세월호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는 듯한 태도? 이게 왜 다르지? 그리고 또 그 팽목항에서 봤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산풍 때는 막 사람들이 진짜 거기만 다 몰려들어서 막 저는 그때 어렸는데 조순 서울시장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와서 막 그 봉투 주고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진짜 이건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고 이게 조명탄만 저렇게 쏴서 저게 뭐가 되지? 막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없는데도 그 항구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애들이 돌아오나? 뭘 왜 저렇게 열심히 왜 자꾸 바람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나는 유가족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막연하게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별의 별 과학자들 뭐 다 대동해서 전문가들 대동해서 막 자문 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하나 더 살릴까 막 이랬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절실하게 그걸 느끼게 됐죠. 왜 다를까?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네. 몇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죠. 도대체 왜 다를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제 국가의 태도인데 산풍은 딱 무너지자마자 확실하게 국가에서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밝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나라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었고 박근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부인하니까 저거는 사고가 사고 그냥 사고일 뿐. 그렇게 이제 믿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층이 갈라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오염된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진짜 유가족들은 서울에 올라왔고 데모하고 선동하는 애들이 내려가 있다. 라든가 그리고 뭐 나중에 밝혀졌지만 국정원에서 유가족 사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깔끔하게 국가에서 인정한 사고는 괜찮아요. 근데 광주라든지 뭐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 국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사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 세월호가 안산이 아니라 분당이나 강남에 있었으면 저렇게 됐겠냐라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충격이 왔냐면 나는 그 산풍 사고를 겪었을 때 보상금을 준다고 왜 주지? 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국가가 잘못됐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 보다. 뭐 밖에 나가서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렵지 않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호는 희한하게 그걸 가지고 막 무슨 보상금을 무슨 로또 굉장히 요구하고 뭐 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대체 돈 100억 받았나? 뭐 팔자 고칠 만큼을 받았나?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뭐 그 돈 받고 뭐 6억 8억 이러더라고. 사망자 그 돈 받고 누가 사랑하는 사람 목숨하고 바꿔요. 가장 자기가 아끼는 존재하고 그 돈을 어떻게 바꿔요? 사람들이 돈 얘기하고 뭐 세월호 유가족들 농성하면 더 달라고 저런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러고 봤더니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만약에 나는 그때 운이 좋아서 삼풍백화점을 사고를 당한 거지 대한민국의 한 99%는 대부분 세월호에 탑승할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부자들한테 감정이입해서 보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자들한테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사회적 시선이. 그러니까 너무 명품,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갤러리아 명품관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고급 백화점이 무너졌으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설마 돈 때문에 저럴까라는 시민사회의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럴 자격이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 그래서 따져봤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나를 위해서 국가기관을 움직여줄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랑 같이 사고 당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정재계 뭐 이렇게 조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이 쉽게 됐나라는 의문을 하면서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 있을 때 어떤 자각이 들었냐면 나 20년 전에 만약에 내가 안산에서 사고 당했다면 20년 뒤에 나 여기 나와 있겠구나. 나 그간의 시간 동안 내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권력, 기득권과 같이 참사를 당했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어떻게 보면 또는 아까 처음 얘기하신 대로 국가나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맞아요. 그에 이제 네. 상응하는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의 희생자들은 100%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교해서는 네. 상응하는 뭐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도 생존자로서 일상을 어렵지만 회복할 수 있었죠. 네. 어렵지만 오랜 시간 끝에 회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개인의 그 일상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일상을 회복하기 더 어려울 수도 아니요. 있겠네. 지금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쵸. 지금도 여전히 유가족들은 직업이 유가족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다. 그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네. 저는 이게 또 정신과적으로도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회복의 지름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일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보상금이 나는 그래서 더 황당한 게 그 후로 7년, 8년을 지금 직업도 없이 유가족이 돼서 한겨울에 막 그 단식 투쟁하고 그 삭발 농성하고 이러는데도 저 사람들이 돈을 받고 또 돈을 요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지난 4월에 그 안산에 갔는데 이분들이 너무 나는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 일에 여태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막 이랬어요. 그 유가족한테 여태까지 7년 동안 거리에 쏟아부은 시간을 최저 시급으로라도 계산을 해서 그 돈 더 받으시라고 내가 막 그랬더니 차라리 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또 그러면은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할까봐 그것도 아니라고 이거 받으셔야 된다고 국가가 만약에 처음부터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을 했으면 당신들이 지금 여기 거리 나와 있겠냐. 그랬더니 말씀만이라도 고맙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요구를 하지 네, 못하나? 요구도 못하는 거예요. 눈치 보여서. 돈 얘기 때문에 아이들 억울한 거를 밝히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해경이나 그 고위 관료들 다 우병우, 김기춘 등을 포함해서 다 면죄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돈 얘기.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네. 굉장히 최근 읽으면서 좀 인상 깊게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자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런 연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런 건데 또 때로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경험을 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요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책이 이제 저는 책의 구성이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구성이 이제 도입부의 이제 사고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쭉 그 어떻게 일상을 회복하려고 저는 이제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실상 투쟁하고 또 다시 투쟁이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또 다시 투쟁하고 사실 그런 과정으로 쭉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책의 뭐 전형적인 어떤 스탠다드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대안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참사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일상의 회복을 투쟁을 통해서 이제 쟁취해가고 가는가 이렇게 저한테는 읽혀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제대로 읽으셨네요. 아니요. 의도를 정확하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리는 아닌데, 네. 제가 책을 좀 잘 읽는 편이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일상을 회복하는 투쟁이라는 게 그게 네.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됐다고 생각했다가, 그럼요. 다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제가 아까 이제 왜 굳이 14년대 세월호를 가시냐, 이런 걸 물어본 것도, 네. 그게 사실 되게 네. 그런 거잖아요. 감안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고, 네. 세월호도 비슷할 거고, 말씀 그럼요. 지적하신 네. 대로. 저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음. 그럼 저보다 더 오래 아플 거란 말이죠. 왜냐면 복귀한다고 해도 그게 복귀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순간부터 투쟁의 시작 아닌가? 네. 본인의 이제 근데 책의 지금 경험에 저렇게 따르면. 7년, 8년을 음. 저렇게 나와 계시니까 빨리 가정이나 빨리 학교나 이 공동체로 들어가서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회복을 못 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다시 조금 돌아가면 본인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 뭐죠? 자각을 못했어요. 참사를 겪은 직후에 처음 몇 년은 이게 그 충격이 나에게 있구나를 못 자각이 느꼈어요. 딱 되셨던 건 아니죠. 네, PTSD 당신은 그런 개념이 대중적으로 없었어요. 잘 있지도 대중적으로 않았었던 없었고 정신과도 시기고. 무슨 거의 조현병 막 이래서 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이제 네, 인식도 굉장히 네, 지금처럼 네. 이제 잘 돼 있지도 안 않은 왔어요. 시절이었고. 네, 그래서 뭐 그랬고 그냥 우습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 그때 우울하다 그러면 운동해라 뭐 이럴 아, 때니까. 그리고 뭐 제가 이 글을 써야겠다 생각한 것도 사실은 저같이 롱텀 PTSD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참사 네. 겪은 어린 나이에 참사 겪은 사람들이 제가 롱텀 PTSD라고 한 10년 뒤에 그게 이제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전조 증상이 20대 내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정신과 질병하고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죽음에 딱 그 죽음을 찰나에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거 왜 살지? 그러니까 또 사는 게 재미없고 허무주의에 완전히 이제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너무 재미가 없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살 그 무렵에 이제는 보이잖아요. 20대 그 쫙 열린 가능성이 닫히면서 네네. 아 앞으로 나는 요만요만하게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그 따분할 것 같은 그 미래가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렇게 살아남아서 고작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고 싶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살 시도를 했고 정신과 병동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과 선생님한테 얘 너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돼. 여러 가지 성격 장애 스펙트럼까지 보이고 있어.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복귀해서 보니까 그 과정들이 네 많이 이제 내 일상들을 훼손시켰고 망가뜨렸더라고요. 그 일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인계치에 다다라서 폭발하기 전까지는 느끼질 못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진짜 이제 일상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선정적이지 않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네,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목은 이런데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저 자체도 사실은 산풍사고라는 이 사고를 내가 유명한 사고를 겪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다 아는 사고. 근데 뭐 개인이 겪은 사고는 내가 모르죠. 근데 나는 얘기하면 하고 아는 사고를 겪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불행이라는 거는 철저히 개별적이고 그쵸. 철저히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의 규모로 썼고 그리고 또 극복해 나갈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 애착을 버리고 싶은가 동시에 애착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애썼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이런 비슷한 참사를 겪은 친구들이 혹여나 나중에 나처럼 세월이 흘러서 아무 정보 없이 PTSD를 겪게 되면 그때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도 생각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쓰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그 한 개인의 삶의 어떤 근저에 그렇게 크고 큰 사건이라면 보통은 큰 경험이라면 어떤 개인의 삶의 근저에 그것이 이제 자리 잡아서 끊임없이 영향을 아마 맞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책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고, 산재 사망 사고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주변 동료들은 어떤 걸까? 또는 그 산재 사망 사고 같은 큰 사고들에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뭐 운이 좋아서 생존했던 옆에 동료들은 어떤 걸까? 이게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사망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망, 사건, 구조, 뭐 법제도의 미비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지. 사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또는 생존한 사람들을 이렇게는 잘 접근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읽게 되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다른 데서도 이제 그렇게 사망하셨던 분들의 유가족들은 어떤 걸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나 또는 뭐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비슷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디 이제 물류센터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 노동자분이 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어마어마한 불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것들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 네. 그것도 개인의 붕괴겠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정신과적으로 데미지를 크게 입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안 입는 사람이 있고 그날 저처럼 삼풍백화점에서 다쳤던 사람 중에 나만큼 아팠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거야 그건 개인의 예. 왜냐하면 저는 너무 20살 딱 그 나이 성격이 결정되는 시기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맞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다들 주변 사람들의 뭐 삶과 죽음 이런 거 보면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그쵸. 비슷하게 그 사고 현장이나 이런데 내가 있었던 공간에서 누가 죽었다던가 이런 게 충격이 아닐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세월호 때도 정신과 의사들이 참 그러니까 이게 제도로 그러니까 재난재해에 대해서 정신과적으로 개입이 돼야 되는데 너무 다른 민간 단체 여러 군데서 좀 합의되지 않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가 가라앉으면 해양안전법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네. 소방법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그 정보부처처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것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다른 뭐 항공기가 떨어지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법제화가 돼서 그런 트라우마 치료 같은 걸 국가 차원에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여기서 쓰시는 삼풍 백화점 사고 사건하고도 이제 25년이 흘렀는데 사실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참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세월호만이 예. 아니라 또 네. 여러 번의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책을 쓰시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이게 규모는 상관없다니까. 네. 스케일이 컸어요. 삼풍하고 세월호는 스케일이 큰데 네. 한 명이 죽었어도 그 한 명의 가족은 그 일이 세월호만큼 삼풍만큼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믿죠.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얼마나 억울해요. 멀쩡하게 있어야 될 아이가 아르바이트 갔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한비 PD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제도만 제대로 됐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는 삼풍사고나 세월호나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논리는 똑같아요. 제가 이런 그러니까 대형 참사든 뭐 이런 비극은 하나의 일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도하고 딴 사람이 기획하고 공모하고 부역하고 눈 감아주고 이런 모든 그 카테고리가 아기가 맞아 떨어졌을 때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죽든 10명이 100명이 죽든 그런 부조리함 속에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그 핵심 가치는 똑같죠. 네. 제가 책을 보다가 그런 생각, 이거 원래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 네.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이한비 PD, 네. 뭐 이거 이제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떤 현장에 계신 분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한비 PD 사건이라는 이제 방송계에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유가족 분들도 개인적 친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도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작가님이 이런 그 사회 문제 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는 굉장히 날카롭게 그런 부분들을 또 책에서도 중간중간에 보면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떤 맥락,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맥락이라보다는 어떤 그 연유가 있을까요? 원래 그러셨던 아니요, 거예요? 사고 이후 왜냐면 책에서는 20대에서 그런 느낌의 모습이 안 아니요, 나오거든요. 예, 네. 아니에요. 네. 아닌데,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네. 우리가 연결돼 있잖아요, 다. 그렇죠. 그게 오늘 아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만 극복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또 이게 사회적 참사는 그러니까 사회적 살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비 PD는 한 명이었지만 그건 사회적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호도 사회적 살인이에요. 네. 산풍도 사회적 살인이고 그거는 어쨌거나 소중한 생명 한 명이 사라진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의식을 좀 강하게 갖게 됐죠. 이런 특히 더 이제 이걸 사회적인 자각하게 문제를 됐죠. 되는 그리고 거죠. 부정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30살까지는 30살 이후에도 한참을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맞아요. 여기 책에는 약간 그런 느낌의 정서가 초반부에 좀 계속 있어요. 나와. 네. 아마 지금도 다 고쳐지진 않았을 거예요. 예, 뭐. 예.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개인적일 텐데 그거를 이제 내가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선이 돌려받지 않아도 좋을 마음들을 받은 거예요. 네. 나 같으면은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그런 것들을 받고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도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안 줘도 되는 선의를 받았으니까 나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저기도 하시잖아요. 뭐죠? 보육원. 네, 봉사요? 보육원. 네. 뭐 그거는 사실은 보육원 봉사는 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 아이들. 네. 예,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혼자 살 수 없구나. 내가 되게 위대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청춘이 과장돼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되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기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 사람이 듣고 뭔가가 바뀐다면 계속 얘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되게 힘들지만 저 책을 쓰게 된 그 동기도 그런 연유에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눈길이 더 가시겠어요. 그런 사회적인 그럼요. 어떤 예. 문제들이 발생했을 예. 때 그리고 남아있는 또- 사람은 어떨까, 뭐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눈길이 아무래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안타깝죠. 그리고 그러니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에서 그것도 무고한 시민들의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아까 저희가 산풍과 세월호는 무엇이 달랐는가, 왜 그 뒤에 과정이 달랐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보다 보면 네. 둘 다 똑같은 건 있구나. 그럼요. 예. 미령비가 결국은 그 서초구 비싼 땅에 세워지지 못했구나. 네. 산풍도 어이없죠. 땅값이 떨어진 네. 결국 이유는 그걸 거잖아요. 네. 부동산 값에서 부동산 문제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이게 뭐 농담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지만 좀 그런 굉장히 씁쓸함이 들더라고. 그 부분을 책에서 지적하셨는데 네. 거기서도 사실은 거기다 못 세운 거잖아요. 마치 지금 이제 아까 지적하신 안산 단원에서 이제 그런 게 맞아요. 있듯이 화랑공원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런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예. 대표님 재밌지 않아요? 이 서울이란 도시가 500년이 됐는데 네. 여기에 그런 메모리얼 파크가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아마 죽음 사회적 참사에서 고민하는 그 그라운드 제로 뭐 네, 미국이나 이런 거 네.
있듯이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가 정치발전소인데 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연설은 추도사라고 보통 네. 하거든요. 죽음을 그 사회가 정치가 어떻게 다루냐가 네. 가장 중요한 그 사회를 결국 어떻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죽음을 치워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있어봤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대문에는 전태일 열사 동상 네. 하나? 그거 하나? 용산도 없어졌고. 근데 뭐 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산 참사도 관련된 걸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서초동에 또 못 세운 것도 왜 거기가 저는 안전공원이 돼서 그 부지가 거기도 뭐 물놀이 할 수도 있고 뭐 호수도 있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왔다가 구경하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럼 자연스럽게 안전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주상복합 센터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위령탑은 안 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은 데 위에서 자는 건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논리가 너무 그리고 그 일이 없었다고 하면 없어지는 일이에요. 야 이제 이끼로에 여기서는 아무도 죽은 사람 없어 이러면 그 일이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나 이런 소재로는 종종 막 활용조차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지금 삼풍 위령탑은 양재시민의 숲에 또 칼기 그 저 뒤에 있어요. 근데 저야 거기서 가족을 잃지 않았으니까 네. 괜찮은데 그 꽃 한 송이 놀러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으실 거잖아요.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때 네. 투쟁해서 뭐 그거를 결국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저는 그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약간 너무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일본만 해도 뭐 다 도시 안에 뭐 묘지들도 있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죽음이라는 걸 죽음이라는 공동체가 거는 어떻게 네. 인식하냐 문제죠. 근데 서울만 없어요. 서울만 난리예요. 서울은 이렇게 큰 도시에서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서 왕릉이나 허용이 될까? 뭐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정말 거대하게 쌓아 올린 그 빈 껍데기에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이 이제 삼풍과 세월호를 얘기하실 때, 아, 그 사이 25년 동안 우리 사회에 무엇이 바뀌었고, 네. 또 무엇은 안 바뀌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사람들의 심성에 뭔가 더 안 좋아진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의구심도 저는 강력하게 들기도 하고. 저도 강하게. 네, 또는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나아졌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뭐 또 없지 않아요.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니까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만큼 돌아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바뀐 부분도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죽음이나 참사를 바라보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에 더 안 좋아진 면도 있는 것 같다. 저는 진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퇴보했다라고 확신해요. 확신하세요? 네,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는 없어요. 물론 누군가가 희생해서 대형 참사를 막았겠죠. 누군가가 우리 사회의 내부 고발자들이 네. 그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이렇게 하면 사고 납니다 하고 뭐 저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막아서 그나마 여기까지 큰 사고 없이 땜질해가면서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 대부분은 아마 돈보다 사람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사람 하나 죽는 게 건물 빨리 짓는 거에 비할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사실 삼풍 백화점도 당일날까지도 맞아요. 여러 보고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보석만 치고 그랬잖아요. 영업을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특히 기득권이 아닌 계층에 대한 그런 시선들, 그런 것들이 결국 사고를 키우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저런 재해를 제가 보기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재해를 입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입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부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안 할 거고 우리 애는 뭐 우리 애는 세월호 그러니까 배를 안 태우고 비행기를 태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민들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교육부에서 배 타라고 권유했다. 수학여행 갈 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뭐라 그래 타인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이상하게 조금 현대 사회가 공동체 의식, 이웃 이런 개념들이 사라지면서 각자 도생 그리고 또 저는 이 세월호가 저희한테 던진 이 시민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하나 더 내 아이 내가 지킬 거야. 학교도 못 믿어, 국가도 못 믿어. 근데 그게 사실 계속하면 좋은 방향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분당에 사는 사람도 강남에 사는 사람도 피해를 분명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세월호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면 엄마들 쉬었단 말이에요. 학교를 안 믿으면 누굴 믿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학교 못 믿잖아요. 수학여행 애들 못 가요. 고3 때까지 그 애들은 어디 가서 놀지도 못해요. 이런 세상이 과연 행복할까? 행복의 수치가 단체로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지겹대. 너무 모순된 얘기 아닌가요? 네. 확실히 그 시간을 놓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풍이라는 사고와 또는 세월호 또는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또 지적하신 참사들, 예.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과 참사들 이런 것들을 계속 놓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에도 적으셨지만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가 있던 때는 한국이 뭐 연간 10% 가까이 맞아요. 성장하던 때고 마치 이제 우리 선진국에 네. 들어가는 거야. 그때 이제 한참 그런 얘기가 그때는 제일 사람들이 꿈이 있었죠. 예. 그게 한참 나올 때잖아요. 네. 이제 우리 선진국 네, 맞아요. 뭐 그때 1만 달러 들어간다고 네. 막 할 때. 김영삼 정부. 왜냐면 IMF도 아직 터지기 전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호황이었죠. 예. 꿈과 희망이 있던 네. 시절에 일어났던 예. 너무 근데 약간 충격적인 충격적인. 사건. 네, 네. 건물이 이렇게 붕괴되다니 약간 그러면 그 과정에 밝혀졌던 뭐 부실함, 비리, 예. 부패. 예. 근데 25년이 지났는데 네. 어떤 걸까? 우리는 얼만큼 나갔을까? 그때 얘기하던 1만 불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어쨌든 더 많은 네. 소득을 올리고 있고 뭐 G10이니 G11인지 어쨌든 뭐 네. 거의 이제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놀라운 성장을 했죠. 근데 여기 도서에도 많이 있지만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개인은 가난해진 이상한 나라에 살게 됐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에 제가 삼풍백화점 사고 당했을 때는 보상금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제가 산풍 사고를 겪었다고 하면 어쩌다 그런 일을 겪었냐 그러고 그 후로도 내가 너무 참 웃음이 났다고 해야 되나? 산풍 사고 겪었다고 하면 다들 그래도 지금 집이 사셨나 봐요 라는 그런 얘기인데 책에 나오는 그게 네. 정말 그런 얘기를 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고쳐줘요. 저는 또 네. 교정하는 버릇이 있어서 아닙니다. 저는 강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알바를 단기 알바를 굳이 저 신림동 살았으면 아니에요. 친구랑 놀러 가려고 단기 네, 알바를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정보를 교정해줘도 다음에 만나면 그래도 이 친구는 강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근데 이 대척점에 세월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더 황당한 거예요. 그게 왜 그리고 나서 깨달았죠. 내가 진짜 그때 그냥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고를 겪은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을 읽거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제가 확신하는데 사돈의 8촌까지 합쳐서 법무부 장관 안 되는구나. 누가 기재부 네. 장관 정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세월호 유가족 꼴을 나기 쉬워요. 근데 그 사실들을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포함되지 않을 거야 네.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천만에요. 전 세월호를 보면서 내가 그때 운이 좋아서 내가 그 삼풍백화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때
세월호가 떴다면 난 거기 탔겠구나 싶더라니까요. 예. 조금 더 이제 다른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책의 또 하나는 산풍이라는 사건도 있지만 이제 어떤 큰 사건을 겪은 사람이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그 뭐랄까요? 그냥 투쟁. 뭐 번쩍 이런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안 되네. 계속 네, 약간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될 듯하다가 네. 또 쉽게 안 되고 될 듯하다가 뭐 안 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한 발, 뭐 반복 나갔다 뭐 2부부터 했다가 예. 다시 또 약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과정이 네. 돌아보면 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도 비슷한 그것이 이제 큰 맞아요. 사고는 네.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네. 가까운 무엇이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 네. 역시도 비슷한 일상의 회복을 투쟁을 해야 과정을 되겠죠. 겪으실 네. 텐데 네. 사람마다 뭐 강도는 다르겠지만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제가 가장 후회되는 건 그 매일매일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는 날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회사에 가고 집에 퇴근해서 오고 그거를 찾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회사 막 7시 가고 그랬어요. 미쳤죠, 미쳤죠. 회사를요? 7시 가고 막 9시 출근인데 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너무 그게 소중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나한테 일상이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일상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2021년도에 아팠기 망정이지 전에 아팠으면은 치료약도 없었잖아. 그러고 나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새롭고 감사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작은 일상들 있잖아요. 예전에 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거든요.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나를 잘 재우고 나를 잘 먹이는 것. 네. 맞아요. 잘 먹는 거 이런 거 요리. 네, 그래서 저 이런 거 너무 잘 나오잖아요. 먹여서 네. 요새 너무 잘 먹여서 좀 문제긴 한데.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없잖아요. 생에 행복이라는 거를 제가 책에서 썼는데 저는 행복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불행이 너무 선명해서 행복한 순간은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여기서 뭔가 터지지 않고 여기 뭐 지나가는 누가 뭐 아프거나 다쳤다고 연락 오지 않고 그냥 이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쪼개서 일상을 바라보고 쪼개라. 네, 예, 그렇게 해서 살아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산풍 사고가 근저에 계속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이 오죽하면 저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결혼하면. 결혼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남들에 비해서 50% 정도 늘 차 있는 거예요, 저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임계치가 넘어가면 뭔가 내가 탈이 나니까. 그 의사분도 결혼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네, 말씀하시죠. 그런 데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시댁이나 이런 갈등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뭐 결혼만이 아니라 취업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한테는 네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다 무조건. 어느 상황에서든.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네. 사고 경험 이후로는 이제 남들보다는 이게 이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예민하고 뭐가 불안하고, 됐던. 그러니까 그걸 채우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쉽죠. 채워지긴 하죠. 아직도 근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 치료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뭐랄까 그런 거겠죠. 작은 신호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잠깐 지나가도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때도 어쨌든 좀 옆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오래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너 왜 이러냐, 너 변했다, 왜 이렇게 애가 못돼졌냐, 안 그러지 않았냐 막 이랬는데 그럼 뭐 어른이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 혼자 그냥 이상한 어른이 되고자 했나. 하여튼
나 혼자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를 안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거든 이상해지는 걸.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누구 이렇게 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걔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면 익숙한 사람은 알아요. 네네. 너 이상해 지금 왜 그래? 진정하고 얘기 좀 해봐. 무슨 일 있어? 라고 이렇게 막 물어봐 준다. 하여튼 옆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좀 주의 깊게 듣고 아 내가 약간 이상한가? 라고 생각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정신과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나 제 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과 전 정신과 진짜 추천해요. 왜? 그러니까요. 네. 되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최근에는 좀 인식이 많이 좀 많이 예전보다는 아직 멀었지만 이제 많이 좋아졌죠. 좋아진 편이죠. 예. 2006년, 7년도 저 그때 처음 다닐 때만 해도 정신과 진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막 여기 운영은 어떻게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 네. 안 걱정하실 됐어요. 정도로.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예약 그렇죠. 뭐 상담이 어려울 정도예요. 예. 거의. 그러니까 그 의대생들이 전공 정할 때 상당히 상위권에 이제 올라가 있다고 정신과가, 예. 그때 아니 근데 그러더라고요. 2006년, 7년도만 해도 정말 저 혼자 면담을 1시간 넘게 막 하고 그랬어요. 아, 네. 예. 그때는 손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중증 환자들이 많았고. 예. 어쨌든 일상을 회복하기 하는 과정에서 일상을 이제 굉장히 잘게 쪼개고 뭐 네. 이제 주변의 어떤 신호들 또는 주변의 조언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예, 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불행한 일을 그래도 하나씩은 겪고 살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없을 순간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말하지 않을 그렇죠. 뿐이지. 저희 이모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집 사정은 현관문 열고 들어가봐야 하는 거다. 아, 네. 행복한 집이라고 해서 네. 뭐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알 수 없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때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그냥 이런 불행들을 이렇게 좀 해봤어라는 얘기를 싣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예. 어쨌든 지난 6월 29일이 뭐 어쨌든 뭐 몇 주기 뭐 예를 들면 뭐 네네네. 이런 의해서 이제 언론들하고도 인터뷰를 꽤 하셨을 거고 네, 뭐 이럴 텐데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에 이제 뭐 언론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책이 또 나왔으니까 네. 더더군다나 이제 뭐랄까요? 이런 자리들 네. 또는 이런 게 좀 있었을 텐데 경험하시면서 드시는 생각, 소감 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썼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 불러주면 열심히 가서 말하고 쓸 거다 계속.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기자분들이 연락을 하시는데 이게 어디든 카메라를 들고 오겠다는데 이게 제가 알겠는 거예요. 나를 구경하러 오는 건지. 근데 그때 느낌은 이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러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오열하는 장면 막 이런 거 막 그 특종 네. 그렇고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강경한 모드로 이제 인터뷰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된 거 몇 개만 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고 출판사 원래는 책도 안 내시려고 했잖아요. 네. 제안은 다 거절하셨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우리 훌륭한 편집자와 출판사가 네. 네 저를 설득해서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판사로 넘겼었죠 공을. 네. 책 얘기는 출판사에서 해라는데 그 미디어가 나를 어떻게 소비하느냐. 저 여자 그 사고 3사 피해자래. 그래서 뭔가 흙먼지 잔뜩 네. 뒤집어 쓴 거기서 피 흘리며 나왔던 어떤 모습을 계속 그러니까 회상 그 뭐죠? 근데 리바이벌 해야 되는. 의외로 나는 막 피둥피둥하게 잘 살고 있고. 아니 근데 내가 뭐지 그렇게 소비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막 29일 당일에는 막 라디오 출연 이런 것도 겹쳐가지고 서로 데려가려고 특종 이러는데 내가 메신저로서의 인기가 있어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는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북토크는 지금 2번째인데 네. 책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네. 예,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군요. 예. 그런 거죠. 지금 저 시기가 좀 느려서 제가 저 시기가 느려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말씀들을 약 1시간에 걸쳐서 뭐 저희 대화를 통해서 어떤 책, 그리고 또 사실 책을 통해서 들었던 어떤 감정들,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좀 나눠봤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좋고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는데. 다들 딴 데를 보는 네. 온라인은 늘 익숙한 풍경이라. 네, 좀 온라인으로 뭐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이 나올 때까지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되게 괜찮은 질문 받았는데요. 네, 어떤 거였나요? 그걸 그럼 쉬는 시간 동안 공유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배신당하고 세상에 대해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세상을 믿고 사람한테 이타심을 네. 갖게 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어제 그 자리에서는 뭐 갑작스럽게 받은 질문이라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를 망친 세상과 사람이 나를 망치려고 했던 의도대로 내가 망가지기 싫더라고요. 너는 날 다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멋진 각오를 하진 않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아 그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뭐라고 했더라 내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말을 끊었네요. 네. 그렇네요. 오히려 그런 그 마음가짐도 되게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이래도 세상에 나를 망치게 내가 두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망가질 수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그냥 실망스럽고 되게 싫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막 싫잖아요. 혐오감 들고 난 두 번 다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나 역시도 불완전해서 나 역시도 네. 남들을 실망시킬 거란 말이죠. 그 사람도 또 어디 가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이선민도 진짜 이상해. 이러면서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무례하고 나한테 못되게 말하고 그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더라고. 뭐 저 사람도 어디선간 좀 멀쩡하겠지. 어느 한 부분은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여러 책들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이 책 제목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존자입니다. 네. 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가족입니다. 또는 뭐 희생자의 뭐 이런 류의 책이 많은데 생존자입니다가 주는 또 다른 그 뭐랄까요? 약간의 저한테는 뭔가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생존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생존자만이 그 큰 사건의 생존자만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겠구나.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대화하면서 쭉 나눴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원래 이게 처음에 이제 인터넷에 그럴 때 삼풍 생존자가 세월호에게 말합니다. 세월호에게 말하는 세월호가 그거였잖아요. 지겹다는 분들에게. 그래서 생존자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개인적인 뭐 감상인데요.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을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생존자라는 말에 대해서 네. 그 막 악플러들이 네가 생존했음을 증명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에도 나있지만 참 집요해요. 악플러라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요새는 안 읽어요. 악플을요? 네. 요새 기사 댓글 안 읽어요. 그렇죠. 옛날엔 다 하나씩 읽으면서 가슴 아파했는데. 저는 사실 모든 인터넷에 댓글란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뭐 선풀도 저는 좀 필요 없다 해서. 별로예요. 저희가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토크. 원래 이런 데 아니에요? 약간. 아닙니다. 굉장히 희망차고 화기애애하신 정치발전소는. 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네. 질문 또 그 사이에 뭐 올라온 게 있나요? 온라인에? 선풀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선풀이요? 그럼 읽어주시죠. 네, 선풀. 싫다고 하셔놓고. 네, 선풀 네.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닭살돋아서. 네. 뭐 질문 또 있으실까요? 몇 시까지? 아닙니다. 이제 없으면 네.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책에 사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어쨌든 뭐 제가 사실 의도대로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이 책을 읽고 이거 북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무겁지 않게 하자.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네,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무겁지 않게 네. 하자. 아마 작가님이 책을 쓰면서도 이게 그냥 무슨 이제 저처럼 무슨 이야기로 이렇게 읽혀지지 싫었어요. 예. 않으려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의도를 있었어요. 읽으셨어요? 예.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리고 제가 또 무겁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뒤에서 이제 악플로 뭐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가볍게 사회자가 처리할 수 있냐는 악플 다실 분도 있는데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작가님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 서로 다정한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그렇네요. 어렵지 않은데 생각해 보면 그냥 다정한 서로에게 다정한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삼풍님이 25년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는 다정한 이웃 네, 맞아요. 네. 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모두에게. 공백이 지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책의 저자이신 삼만원님 모시고 약 1시간 반 동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북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책들,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와주신 분들, 인터넷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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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